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디센트럴 랜드, 그러니까 일명 이제 마나코인만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코인들보다 되게 많이 상승을 하니까, 요 며칠간 상승을 하니까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코인들 중에도 그런 코인들이 많이 못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년간 하락했고 많이 못 올라갔다 라는 말이 댓글창에 많이 보이고, 그 말에 관해서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만화 같은 상승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다 펑펑 터질 만한 코인들 위주로만 저희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여기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하락장을 맞으면서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아마 여기서 100%다 전량 매도를 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러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언제까지 상승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베리 실버트가 좀 만화 코인에 관해서 립을 좀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과도할 정도로 너무 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꼬리가 뭐 얼마만큼 말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서 고점에 지금 매수하는 건 제가 보기에 위험 부담률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만화 코인을 100원 밑에, 그러니까 70원대부터 제가 이제 영상 이거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2018년이니까 2018년 7월 달이니까 그 언저리 무렵 뭐 페이스북 같은 거 설명하면서 70원대, 100원 밑에서 주워 담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들이 100원 밑에 주워 담은 거를 3,000원에 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많이 안 가 있는 코인들 많으니까 다른 코인들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건 만화 코인들에서 이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요. 자, 디센트럴 랜드 드래곤 시티와 중국 NFT의 부상.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부동산을 매집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뉴욕에도 그렇고 맨하탄과 뭐 하다못해 뭐 호주에도 시드니 근교에도 뭐 대부분의 뭐 중요 부동산은 뭐 중국인들이 많이 값을 올려놨단 얘기.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사실은 중국 자본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고, 뭐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상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디센트럴 랜드 그 안에 맵에 보면은 드래곤 시티라고 있어요. 드래곤 시티 말고 드래곤 자가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 마나 코인 안에, 그러니까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도 중국 자본이 많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뉴스가 2020년 8월 24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이 이미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선점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드래곤 시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구동되는 가상세계 구축 플랫폼인 디센트럴 랜드 내에서 가장 큰 가상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드래곤 시티가 있는 이 지역이 강남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되게 잘 맡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 그리고 저한테 어저께 댓글로 한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메타,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명이 바뀌었죠. 메타에서 추구하는 가상현실이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고 대중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면 이 디센트럴 랜드는 경쟁 상대로서 밀리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모바일 폰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뭐 애플사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샤오미도 있고 뭐 모토로라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막 구글도 이제 뭐 모바일 폰을 뭐 어? 그거를 뭐 시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획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플폰도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아이폰도 사용을 하는 거고 갤럭시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생의 구도로 가는 거지, 이게 뭐 경쟁이며 상생의 구도로 가는 거지, 전형적으로 이게 메타 같은 경우 저커버그가 배후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싸그리 다 잡아먹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향후에 어느 시점이 가면 어느 시점이 가서 대중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상용화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VR 기기를
사용해서 쇼핑을 하고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직업 세계를 구축을 하면 그 시점 정도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나랑 메타가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뭐 NFT 이 메타가 되게 많이 급부상돼가지고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물리적 자산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미술품, 뭐 건물명 아니면 유명인의 이름 여기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NFT로.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향후에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가상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발자들, 뭐 배후에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래서 현물 경제에 있는 가치를 가상현실로 끌어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NFT 구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게 이 말이 맞을 거야 아마. 예. 뭐 메타가 뭐 엄청나게 뭐 득세한다고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가 죽을까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뭐 사라고 제가 부추겨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베리 실버트가 립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 아는 형이 XRP를 좀 많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디센트럴 랜드는 한 개도 투자를 안 하고 근데 디센트럴 랜드가 막 이렇게 3천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 우습다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상대적 박탈감에 실망감을 느끼시니까 이제 그러겠죠. 근데 XRP 판결 시기가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XRP 판결 시기가 코인 시장 전체 규제안이 나오는 그 시기랑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 XRP는 전체 코인 중에 대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XRP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이것에 관해서 안 좋게 뭐 제가 이거를 말을 하면 댓글에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뭐 손절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안 올라가니까 힘드신 분들이 아마 분명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230원, 1230원에서 1260원 사이에 조금 많이 더, 훨씬 많이 더 사놨어요. 예, 그건 장기를 보고 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센트럴 랜드보다 상대도 안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끝은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네오코인하고 온톨로지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오하고 온톨로지는 짝으로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WRX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에 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순간 풀릴 텐데 중국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죠. 중국이 다시 이 가상자산 세계에 이제 오피셜하게 아마 앞에서 그런 뉴스가 아마 분명히 어느 순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을 완전히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BSN을 만들어낸 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건 네오든 온톨로지든 WRX든 디센트럴 못지않은 아마 파괴적인 상승력이 반드시 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절하고 떠나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게 코인판의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건 저도 예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뭐 조금 물려 있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파괴적인 상승에 도래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BK에 관해서도 누가 뭐 절대로 안 올라간다 이렇게 써 두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댓글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코인도 제가 보니까 파일코인은 진짜 나쁘지 않더라고요.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지만 해준다면 사토시 마켓에서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향후 어느 시점에는 아마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 그러니까 상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코인 중에 유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100% 완전하게 포우에서 포스로 전향하는 시점이 되면 파일코인과 지캐시가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되게 많이 볼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고스란히 그 해시를 많이 채굴자들을 많이 끌어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그러니까 포스에서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다른 타 코인들도 아마 반사 이익을 보는 코인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GKC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그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높은데 GKC 같은 경우 내년 뭐 총과 포스에 관해서 그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위에서 포스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스테이킹 개념으로 뭔가를 또 플랫폼에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KC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GKC보다 호라이젠을 저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제 보유를 하셔야 돼요.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기대해 보시면 되고 젠두가 혹시나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린 건데 젠두가 런칭 됐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런칭 시점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젠두가 런칭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리는 히스토리는 뭐냐면 시간차를 두고 아마도 다른 거대 코인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발표를 하거나 다국적 기업과 발표를 하면서 아마 그게 진짜 생태계 구성하면서 점진적인 계단 상승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코인이 호라이젠 코인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코인,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메이저 코인이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딱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 분할로 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뭐 전기 소비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도 들어가 있고 러시아,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카자흐스탄인데 5년 이내 암호화폐 채굴로 최소 15억 달러의 경제활동 기대. 그래서 오늘 뉴스에 코인리스 뉴스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에 전력난이 심각해졌는데 그게 중국 채굴자들이 와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야근 사람들이죠.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뒷구녕에서는 뭐 항상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더리움 가격에 관해서 뭐 향후 올해 연말까지 예측을 했는데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뭐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골드만의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골드만에서 이더리움이 8,000달러까지 찍을 거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알트코인 코인 마켓캡이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금리에 관해서 자 골드만삭스 발표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연준은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긴 7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예측하는 바죠. 예측하는 바고 이게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어쨌건 내년에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 첫 번째는 내년에 7월 달 금리 인상 시점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은 11월 달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래서 테이퍼링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테이퍼링 발표를 11월 초나 12월 달 늦어도 1월 달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이 시장에 올 수는 있지만 테이퍼링 예전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이퍼링 발표하고 나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거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아마 그게 아마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것이 아마 유동성 장세를 엄청나게 한 2분기 정도까지 내년에 뭐 2분기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니까 딱 6월 달까지네요. 5월에서 6월 달까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7월 달 금리 인상된다고 이게 100% 확신성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때 올해 연말과 내년 어느 시점까지가 익절의 구간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마나 코인에 관해서 너무 많이 트윗을 되게 많이 올리네요. 근데 저 어쨌건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린다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위험 구간이 점진적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베리 실버트가 뭐 하는 얘기나 뭐 이 사람이 뭐 구성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이 사람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리 실버트의 배후에 있는 배후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베리 실버트라는 이 인물을 예의 주시해서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였고 추종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천재라서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을 2012년도에 7달러에 샀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트윗상에. 근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이미 그때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향후에 돌아오는 시대의 흐름에 관해서도 누구보다 성견지명이 뛰어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메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배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투자한 코인들에, 저도 마치 동참해서 그 비행기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에 최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면 추후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주식시장보다 가상자산 시장이 훨씬 더 파이가 커지면 이분이 아마 추후에 워렌 버핏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